여러분들 1억 갖고 계시면 집 사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아파트 더 좋은 거 사세요. 1억으로 맞고 대출 받아서 살려면 지금 선택상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많이 마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다른 데 하셔서 목돈 마련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라. 특례 대출, 정책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높아진 집값 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재개발이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기회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투자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면적인 건데 뭐냐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 측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뭐 안전진단 없애주죠. 뭐 용적률 올려준다고 해야죠. 그다음에 뭐 간소화 시켜주죠. 빨리 진행시켜주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 다 한다고 하고, 모두 다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 사람 집을 안 팔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또 이 원인이 됐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이제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어떤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 트렌드가 뭐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에 대한 인기 때문에 또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집을 뭐 투자를 하시든 실수요를 하시든 신축, 구축, 재개발, 재건축 중에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가장 좋을까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뭐 가을쯤만 해도 얼죽신하면서 재건축은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헌죽신인가?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과잉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니면 그게 뭐 위치든 할 것 없이 그건 다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죠. 네. 예를 들어서 신축과 구축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명확한 게 있나요? 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전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징한 기준은 있죠. 뭐냐면 가격이라는 기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우선 본다. 그러면 정확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A와 B가 아파트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구축, 신축, 뭐 역세권, 뭐 병세권, 실세권 할 것 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본다. 이런 게 기준이에요. 저는 명확하게. 근데 그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산다.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죠. 주관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신축이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5년이고 이건 7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물론 신축일 수 있는데 또 7년은 또 10년하고 비교하면 신축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1억 떨어진 거하고 5천만 원 떨어진 거하고 3천만 원 떨어진 거하고 명확하게 1억 떨어진 게 최고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준을 정하든 내 집 마련 기준을 정하든 그 기준이 저는 주관적 기준이어야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앞으로 좀 이런 부동산만 오를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동산의 핵심적인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오를 부동산의 특징. 오늘 부동산은 많이 떨어진 게 오른다니까요. 오직 가격이다. 네. 네.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네, 거.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오른 데만 보지 말고 많이 떨어진 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있어요. 많이 떨어진 아파트. 경기도권에는 훨씬 더 많고 지방에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를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아파트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바로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거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 한 1억 정도의 돈을 모았을 때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원하실 텐데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1억을 가지신 분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이 많이 보시나 봐요. 여러분들 1억 갖고 계시면 집 사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아파트 더 좋은 거 사세요. 1억으로 맞고 대출 받아서 살려면 지금 사실은 그 선택사항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막 엄한 데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돈을 많이 마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다른 데 하셔서 목돈 마련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사시라. 지금 1억으로 막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특례 대출, 정책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높아진 집값 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또 경기도 지역도 사실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요. 지금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자고요. 근데 그런 지역이 미분양이 조금 해소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 미분양을 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면 사실 이 미분양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강조하지만 사용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남아 있을 수, 그러니까 완전히 막 논 한가운데 만들어진 아파트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이런 지역은 이제 미분양이 해소되고 조금씩 거래가 되고 이러면 그런 지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강남 옆에 아파트 얘기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30억, 40억 원이 되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정길 TV 한 1만 명, 2만 명이 보세요. 그 중에 솔직히 강남 아파트 몇 분이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강남 아파트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여. 오히려 현실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대. 그런 지역이 변화가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강남 아파트 떨어지거나 올린다는 걸 더 많이 봐. 왜 더 많이 보신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우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접근하면 오히려 기회는 어디에서 난다? 나의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에 맞는 지역과 아파트를 보면서 그런 지역의 아파트 많이 가격이 떨어진 지역에 변화가 있을 거를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뭐 대부분 부동산의 신문 뉴스 보면 맨날 강남 아파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디 뭐 반포에 어디가 1등을 갔니? 뭐 어디가 한강 뷰인데 뭐 여기가 뭐 얼마를 갔니? 사실 이거는요. 그 지역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2억 원 들고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강남 아파트가 뭔 의미가 있냐고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네. 이제 인구 감소의 시대고 또 저성장 시대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전제사항은 두 가지인데 장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인구가 감소하고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인구가 확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국인들이 막 쏠려 들어와.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장기 전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제해 드린 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다고 얘기 드렸죠. 투자는 인구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나 전문가가 인구가 감소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냐면 투자로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화되는 시장의 속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이런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좀 알려면 무엇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단 신문을 끊으세요. 끊어요? 보는 게 아니라요? 뉴스를 많이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 뉴스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쇠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부동산 살 상황이 아니야. 그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에 관심을 끊으세요. 네. 그래요? 네. 꾸준히 공부를 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의 기간하고 네. 그 기간하고 비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나는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심 끊으시고 열심히 다른 일하시고 다른 투자하시는데 관심을 더 집중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됐을 때 나 이제는 돈도 좀 모았고 네.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결혼도 앞두고 이랬을 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나의 수준에 맞춰서 일단 어떤 부동산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합쳐서 5억 원을 가능해요. 그러면 전국에 5억 원 아파트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5억 원 아파트가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 아파트들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출발하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봐요. 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입지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공부 많이 하시지 마시라.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의 상황에 충실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그냥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이제 고민하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남에 임장을 가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요. 네.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수학 전공자인데 갑자기 전공이 완전 다른 과에 가서 전공 수업을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내 전공과 나에 맞는 걸 들어야죠. 그럼 갈아타기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갈아타기요? 네. 아니 갈아타기면 또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조건이 달라지면 이제는 내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보는 또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을 봐서 그 자금 상황에 맞는 지역을 다 서치를 해서 그렇죠. 그 중에서 또 가격이 떨어진 곳.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 이제 부동산 공부해야지. 그래서 책 10권 사. 근데 책 10권의 내용이 다 비슷할걸요? 다 입지 얘기하고 네. 요즘에 이제는 하나 더 공부해야죠. 이제 대출을 어떻게 잘 받을까 대출력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돈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그 상황에 맞는 거를 한정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현실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씩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의 계획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 메타인지를 높이셔야 돼요. 나의 스스로의 능력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씩 조금씩 출발하면 된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기회를 꼭 잡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